이병원 명조 분석하겠습니다. 정미, 병호, 신묘, 신묘. 여기서 월지가 항상 간명의 중심이 되죠. 명서는 월지를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월지는 오 편관이지요. 월지 월용이 명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우는 항상 월지에서부터 기란가 흉한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걸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오가 편관이지요. 편관이 이렇게 위로 투출을 했고 또 옆에 정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관의 세가 아주 상당히 강하죠. 관살혼잡하면 사주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반드시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살혼잡해도 운에서 또는 원국에서 그것을 제어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편관을 만약에 잘 제어하는 명조는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명조라 그랬어요. 편관이 길국이면 왕후장상, 왕가의 사주라든지 왕족의 사주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 편관을 제어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묘가 지금 오를 파로 제어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 묘파가 참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옆에 묘미가 이렇게 합이 되기 때문에 묘미합, 묘파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오 편관을 제어하고 있고요. 또 천간에서는 이 병을 제어해야 되는데 천간에서 이 병이나 정을 지금 이제 병이 원래는 정관인데 편관을 만나서 흉신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관살혼잡 이럴 때는 정관이든지 편관이든지 다 제어하면 좋은 겁니다. 신비견이 병을 합할 듯해요. 이렇게 합하는 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합이 안 됩니다. 합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옆에서 병신합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쟁합이라 그럽니다. 즉 한 자를 두고 두 자가 서로 합하려고 하면은 합도 안 되고 제어도 안 되고 약간은 제어가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일간신이 이 쟁합에 관여를 하는 거는요. 이렇게 이 병 자체가 신으로 합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을 먼저 합하고 또 뒤에 있는 것도 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쟁합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간이 쟁합에 관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어도 쟁합이 되겠죠. 병이 시에 있고
그리고 일간이 중간에 있고 월지에 만약에 신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병신신이 있다면 이때도 병이 신을 합하러 가다가 중간에 일간을 먼저 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일간의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뭐 두 개가 하나를 합하면 쟁합이 되지만 일간이 쟁합에 관여하는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합의 중간에 끼어 있어야 그것을 쟁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합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병이 신을 극하고 신이 병을 합제해서 병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지만 병 하나를요 제거할 수 있지만 쟁합이 되는 바람에 합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쟁합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신이 병일간이 양쪽에 신을 예를 들어서 쟁합을 하는 이런 경우라면은 양쪽에서 서로 그러니까 이런 상도 쟁합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합을 해 가려고 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합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그래서 완전한 그런 그 합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전혀 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합의 작용이 있지만 그렇게 전일하고 뚜렷하고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쟁합은 어떤 경우에는 더 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병이 지금 신을 하나를 제거하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못하죠. 그러니까 일평관이 이렇게 왕성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은 될 수 있으면 손상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관의 용신은 정해져 있어요. 식신, 그러니까 평관의 용신, 평관을 제어해서 법제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식상이 제일 좋습니다.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인수로 화살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급으로 지금 평관이 흉이 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이렇게 왕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평관이 있어도 그 사주가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만나야 또 평관이 있는 명조는 이 세 가지 운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것은 기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병신합이 완전하지 못하고 쟁합이 돼요. 쟁합이 되면 신이 파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쟁합이 되어서 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편관은 묘파로, 묘파가 참이 되죠. 묘미 합의되는 바람에 묘파로 편관을 제거하고 있고, 또 신 비견이 편관을 또 막아주는 당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원국에서 흉한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선 묘파로 편관이 제어된 사주에 있기 때문에 왕후장상의 명조 그대로 그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우고, 정미, 병호, 신묘. 네, 여기 묘파가 지금 편관을 제어하는 그런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제일 좋다고 했죠. 여기서 식상은 수입니다. 네, 수가 이 사주에 이 운의 사주에 있거나 운에 있으면 좋은 거죠. 을사대운 어렸을 때는 사중에 경금이 여기 좀 들어 있습니다. 부모 슬하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내죠. 그리고 갑진대운에 여기 진중에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이렇게 계속 사주의 용신이 이렇게 쭉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좋은 상이죠.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선 17세에 개해년이네요. 개해년에 시험을 쳐서 문과 시험에 7등으로 급제를 합니다. 과거 급제. 수가 왔죠. 네, 지금 이방원의 사주는, 이분의 사주는 조선 왕조 실록 태종편에 거기에 정미 5월 16일 신묘에 태어났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과거 급제를 해서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으로 일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26세 임신년이요. 임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미 모든 그 힘을 다 이성계가 차지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정몽주가 정적이 되죠. 이성계의 정적.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반대를 합니다. 이때 26살 먹은 이방원은 정몽주를 암살을 시키죠. 살해를 합니다. 벌써 운이 좋죠. 임신년 이렇게 운이 좋아야 뭐든지 거사가 성공이 되겠죠. 그리고 32세 무인년, 이렇게 무인년이 됐습니다. 자, 무토 인수죠. 무토 인수 세운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미 원국에서 이렇게 개수, 원국에서 개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수는 임수, 옆에 있는 임수보다는 훨씬 좋은 계수입니다. 용신이 지금 아주 잘 작동을 하고, 또 이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는 이 묘예요. 묘인수. 왜냐하면 이 계수 식신을 도와주는 건 항상 자기 자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의 자식은 목이죠. 이렇게 수생목으로 목은 항상 수를 도와주게 돼 있는데, 명리에서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이다 하면 항상 목은 희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신이라고 하는 건 용신을 도와주는 한 글자를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용신이다 이러면은 금생수, 그 수가 희신이 되고, 이렇게 항상 그 용신의 자식, 자식은 생을 하는 것을 자식이라고 하죠. 그 자식이 언제든지 희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묘대운에 지금 계용신을 지켜주는 묘 동방목이고, 이 묘가 지금 묘미 합의되어 가지고 아주 목의 작용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계수가 용신이면 이렇게 무인년 같이 이렇게 이런 그 세운이 되면은 계수를 먼저 쳐버리기 때문에 원국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항상 대운을 먼저 쳐다보고, 대운에서 길신이 있을 때는 그 길신을 파손하는 글자가 아닌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무인년에 32세 무인년에 지금 식신을 무토가 파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명리는 자기 어떠한 글자가 나오면 이 글자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무극계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 아니면 자기 자신이 먼저 남에게 파손을 당하는 게 아닌지, 이런 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묘미 목국이, 목의 세력이 이미 한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묘미 목국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목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목이 먼저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무토는 계수를 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의 한자가 나타나면 그 오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파손되는지, 언제든지 두 가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명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길신인 것 같아도 길신이 아니고, 흉신인 것 같아도 길신이 되는 이런 변화가 아주 극심한데, 그 이유가 바로 명리는 상생, 상극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무토가 목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흉이 아니고, 흉이 파손되면은 길로 바뀌거든요. 32세 무인년은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전을 역시 숙청하고 처형을 하지요. 운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런데 이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죠. 1차 왕자의 난 역시 이 무인년에 일어납니다. 34세 경진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바로 위에 형이 난을 일으키죠. 역시 그것을 제압을 하고 경진도 역시 경금이 그러니까 식신, 인수, 비겁이 길신이라 그랬죠. 경진년 자체가 길한 연도입니다. 왕자의 난을 제압하고 그리고 맏형이 왕이 되지요. 자기는 세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3월에 세자가 되고 11월에 형이 자기에게 왕을 양위를 해가지고 이 경진년에 비로소 조선 왕조 3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운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역시 42세 무자년에 부친이 사망을 합니다. 역시 이때 부친 사망은 여기서 부친궁은 또 병이죠. 명리는 한 글자를 가지고 일자다의 한 글자는요. 한 글자에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한 글자에는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병 하나만 가지고 관성 그러니까 관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자리로 보고 아버지 대신을 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 병은 곧 화토동궁에 의해서 무토로도 봅니다. 만약에 이런 화토동궁을 보지 못하면 명료는 또 암흑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항상 화토동궁을 머리에 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자년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글자죠. 아버지 궁을 대신하는 글자인데 역시 이 묘미합이 이 사주의 목이 무토를 보면 또 달려가서 바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친이 역시 이제 이때 사망을 합니다. 아마 이런 육친의 문제는요 나중에 또 따로 아마 강의할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선 그 형충파해압 그리고 운 버는 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세 무술년에 52세 무술년 이때 세종에게 양위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궁권만 가지고 있고 왕위는 세종에게 물려줍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그 태평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세종, 그리고 우리 한글을 만들어냈던 세종, 드디어 이 세종이 이 무술년의 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56세 이민 또 여기에 또 잘 봐야 되겠죠. 이민년에 이때 이 사주의 문제점은 월지죠. 월지가 이 사주의 문제점이었는데 이 월지 평관을 도와주는 그런 인호합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여기 임수는 또 임하고 연간 임하고 또 합이 되기 때문에 또 전혀 자격력이 없어요. 이렇게 명리는 어떤 한 글자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나타났죠. 그 숫자가 그 오행이 반드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인오술 합이 돼가지고 화국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임인년이 흉한년이 됩니다. 임도 파손돼서 흉하고 평관이 왕성해서 흉하고 임인년은 매우 흉한 그런 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경자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자대운이죠. 경자대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망대운이 되는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는 해자축 이 30년은 수대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신대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자가 보이기에는 좋은 글자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한자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우선 자묘형을 하고 또 자오충을 하죠. 자묘 삼전이 됩니다. 삼전. 그러니까 삼전은 삼각으로 서로 자오충, 묘파, 자묘형 이렇게 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작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여기 자가 나타났지만 자묘 삼전이 되는 바람에 이때 묘미합은 유효한 거죠. 묘미합 유효하기 때문에 자묘 삼전도 명확한 것이고 용신 자체가 파손되는 것도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운인 것 같지만 이것이 파손되는 바람에 흉한 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자년, 그 전에 경자년 그리고 신축년 이런 연도에는 좋았어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년이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운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임수도 파손이 되고 인도 화로 바뀌는 바람에 이민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월도 보면 여름이에요. 병어월, 병인일 다 좋지 않는 병어 그리고 병인 이런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이 화가 좋지 않는 사주였고 또 이 화를 제어하는 이 계수가 있는 계수, 임수 이렇게 이런 수운에는 운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가 화를 극하는 구조, 수가 결국 화를 극하는 구조죠. 흔히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가 화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가 화를 극하는 구조는 일반 다른 거와 다르게 좀 더 운이 좋다. 이렇게 한급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수상관이 병화를 보면 1급 더 나은 사주가 되듯이 왕성한 화를 제어하는
수를 만나면 그건 다른 일보다도 1급 더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거사에서 결국 성공을 하고 56세 늦게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그 왕권을 지켰고요. 또 물론 이방원은 당시에 그 국권을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이죠. 왕권을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이시 왕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아주 강했던 분이죠. 그래서 자기 처가에 민씨 일가를 전부 처단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참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성계 뒤를 이어서 조선의 그 기틀을 굳건하게 세웠던 그런 그 장점이 있죠. 단점은 냉혹한 군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봐서는 경제가 강하든지 군사가 강하든지 머리가 좋든지 어느 한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든지 신권이 강하든지 이렇게 강한 자가 있어야 이 샌드위치와 같은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방원 이분도 역시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